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 대상 농지의 선별, 현장 조사 방법, 조사 결과 처분 기준을 분석하고 7월 중에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서 현장 조사를 슬기롭게 받도록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심층조사 일정입니다. 지금은 심층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국 시군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조사원 채용, 조사반 구성을 완료하여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에서는 파일럿 조사 중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67개소, 논산시는 400개소의 농지를 선별해서 심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소의 파일럿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심층조사 가이드라인이 확정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층조사 사전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심층조사는 각 읍면 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전조사 시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한 후 금년 말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하고 있는 근본 농지전수조사에 성과를 내기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강하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층조사 전인 7월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지적을 당하면 3년간 행정청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격여부 심층조사 대상 농지 선별 방법입니다. 자격여부 조사 대상은 농지대장에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농지와 행정정보 불일치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합니다. 즉 농지대장에는 자격으로, 농업경영체에는 임대로 아니면은 반대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모두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농지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데 농지정보 시스템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친환경 인증정보, 비료, 면세유 정보, 지방정부 농업분야 자체 사업정보 등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자료 확인만으로 자격 여부를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 지시 후 4월 30일까지 농지대장에 자격으로 등재한 농지, 농지대장상 자격 또는 임대차 정보가 없는 농지, 건축 사육사 설치 농지도 심층조사 대상 농지로 선별을 합니다. 조사를 받는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농지의 행정정보 분석으로 자격 여부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거짓으로 자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층조사 시 농지 소유자에게 자격, 농업경영 여부 입증을 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먼저 농자재 구매 자료로는 카드 명세서, 세금 계산서, 농협 구매 영수증, 가축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농작물 경작 자료로는 경작 재배 중인 사진, 하이패스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영농일지 등입니다. 농산물 판매 자료로는 농협 농산물 수매 자료, 통신 판매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납세 자료, 가축거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기타 증빙 자료로는 면세유 관련 자료,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입니다. 입증 자료는 최근 1년 내 서류는 필수이고 현상 조사일 직전 1년에서 3년 내 서류는 선택사항으로 조사를 합니다. 중점 조사는 농업경영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중점 조사합니다.
각종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배경과 사유를 파악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 여부 조사 결과 처분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각종 자료 입증 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로 각종 자료 미입증 시 임대 혹은 위탁 경영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격을 주장하면서 본인, 세대원 명의로 각종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농업경영과 주말 체험영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의 농지 소유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격을 하지 않았으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굳이 자격을 주장하여 수사 의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을 하지 않아 처분을 받더라도 헤쳐나갈 방법은 있는 것이니 근거 없이 자격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7월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대차 농지의 심층조사 대상 농지 선별입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처의 임차정보가 친환경 인증정보와 불일치한 농지는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처의 임차정보가 불일치한 농지도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중 농지대장, 농업경영처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된 농지도 당연히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농지의 심층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대차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적법한 임대차 대상인지 여부와 임대차 예외 적용 허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 예외적 허용 대상은 질병, 부상, 징집, 임신, 출산, 농업법인 청산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여부 조사 결과 처분은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거나 임대차 허용 대상이 아니면 해당 농지는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탁경영의 경우 위탁경영 허용 사유와 작업 허용 비중 미입증 시는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임대차 하였으면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인 7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과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불법 임대는 농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고발 대상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벌칙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의 심층조사 대상 농지 선별입니다. 휴경농지 조사 방법은 항공사진으로 농지 형상을 확인합니다. 지적도와 위성사진, 드론 사진을 일치시켜 AI가 분석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분석 판독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시 휴경, 즉 경운기, 쓰레질 등의 작업이 되어 있는 잡초 등이 없거나 마른 잡초가 없고 잡초가 생육 상태로 존재한 일시 휴경에 대해서는 조사 회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청문을 통해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건 휴경, 즉 임목의 자생으로 임야화되어 있는 농지, 형상이 없는 상태의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휴경으로 분류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현장 조사 결과 처분 내용입니다. 농작물 수확 흔적이 있는 농지는 현장 보완 조사 후 실경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거짓, 부정한 방법의 농지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조사 전, 즉 7월 중 휴경 상태 해소가 가능하다면 잡목을 제거하고 경운기, 쓰러질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을 배추 농사 준비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조사 전 휴경 상태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2027년부터 농사를 직접 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법 전용 농지의 현장 조사 후 처분 기준입니다. 불법 전용 농지의 유형은 농지에 주차장, 건설기계 주기장, 잡석 포설, 잔디 식재, 폐기물 야적장, 건설자재 야적장, 농막, 묘지, 낚시터, 버섯 재배사 용도 변경,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설치 등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절차를 거친 농지 중 허가 협의 취소 또는 신고가 철회된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신고 절차를 거친 농지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조치를 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신고 절차를 거친 농지 중 허가 협의 취소 또는 신고가 철회된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허가, 협의, 신고 정보가 없는 경우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불법 전용 농지는 현장 조사 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여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적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거나 주거시설이 되어 있으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지적이 되면은 3년간은 계속 행정기관에서 주시하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용 농지는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고발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을 병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불법 전용을 하였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여 현장 조사선 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심층조사 선별입니다. 조사 대상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입니다. 생산시설로서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가니 퇴비장,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가니 저온 저장고, 가니 액비 저장소 등입니다. 농지 개량시설로서는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피해방지 계단, 방풍림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항공사진과 농지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를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판단은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은 면적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생산시설과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심층조사하여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산시설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미등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현장 조사 후 처분 기준입니다. 먼저 시설에 있어서는 각종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법령의 시설 허용 기준 면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생산시설의 70% 이상을 운영하여야 적정한 운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가니 퇴비장,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가니 저온 저장고, 가니 액비 저장고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시설 설치 시 용도와 관계없이 창고, 주차장, 숙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본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본시설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 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보고 불법 전용으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시설 형태, 운영 상태, 용도, 부대시설 등이 모두 적합한 경우 적법시설로 판단을 하지만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운영이 운영 기준의 70%에 미달하거나 미운영 중인 경우에는 휴경으로 판단하여 해당 농지는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생산시설의 용도가 부적합한 경우 불법 전용으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경작자 판단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내 필지수가 2개 이상이면서 각 소유자가 다른 농지는 보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현장 조사 후 처분 기준입니다. 농지법상 시설 기준이 없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경작, 사용 목적에 부적정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농지법상 시설 기준 또는 허용 면적이 있음에도 시설 기준과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70% 미만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휴경으로 판단하여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부속시설의 용도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운영되어 있지 않다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입니다. 여기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은 사실상 시설 자체를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 필지가 처분 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대상으로 중복이 될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제한과 소유상한 위반 농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농업인의 상속농지와 이농환자의 소유농지 중 농지은행 위탁농지 외의 농지가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면적은 처분 의무 부과 대상입니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미만인 농업회사 법인의 소유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입니다. 소유제한에 저촉되는 일반 법인, 단체의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 의무 부과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농지 전수조사 지침 내용을 토대로 농지조사 시 적발되는 농지의 처분 내용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지법 추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심층조사 완료 후 위반 유형 구분과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지침을 수립해서 배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 지시로 전수조사를 하는 관계로 성과 위주로 조사를 한다면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농지조사에서는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 명령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적발 유형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은 본 영상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7월 중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난 후에 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7월 중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은 3년간 계속해서 행정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상 설명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사와 관련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